제가 수능에서 3개를 틀렸는데 이 4분 수능 틀린 개수 합한 것보다 제가 더 많이 틀렸거든요. 저는 그 문학 강의가 엄청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독수리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소린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시대인재 명예의 전당 인터뷰를 맡게 된 서울대 의예대 21학번 구민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 3학번 경도현입니다. 네, 오늘은 시대인재 출신으로 2024학년도 수능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신 세 분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학년도 수능 만점자 유리아입니다. 올해 이제 24학번으로 연세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수능 국수타 만점자이고 서울대 의예과 24학번으로 진학 예정인 김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수능에서 이제 표준점수 수석을 받았고, 그리고 서울대의과 24학번에 진학 예정인 이동건입니다. 총 몇 개 틀리시는가요? 저는 학문제 틀렸습니다. 어느 과목에서? 생명과학 2 과목에서. 제가 수능에서 3개를 틀렸는데 이 4분 수능 틀린 개수 합한 것보다 제가 더 많이 틀렸거든요. 한 개 틀리셨으니까. 1 빵빵 1, 3. 제가 서울대 했는데 이렇게 꼴찌일 줄은 몰랐네요. 탕보까지 다 보고 났을 때 이번엔 수능 좀 잘 봤다 이렇게 예상을 다들 하셨었나요? 동건님 어땠어요? 저는 국어를 마지막에 한 문제 이제 바꿔가지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약간 떠나질 않았는데, 나오자마자 한 문제 확인하고 이거 맞다 이렇게 확인해서 나는 만점이다. 만점 아니니까 그거 맞췄으니까 이제 탐구 한 개만 확인하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볼 것 같은 거를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저는 현역 때 사실 적어도 이만큼이겠지 생각하고 채점을 했는데 훨씬 안 나왔던 점수가 있었어. 네, 그런 적이 있어서 이제 잘 봤다고도 일단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몇 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자고 생각해서 이렇게 잘 볼 줄은 몰랐어요. 저도 비슷하게 저는 국어를 좀 많이 제 성적이 어느 정도다를 모를 정도로 잘 기억이 안 나고 뭔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서 다 맞은 걸 봤을 때 답지가 좀 잘못된 줄 알았어요. 혹시 세 분 약간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 한 분씩 약간 자유롭게 말해주실 수 있나요? 국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었다. 분명 쉽게 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저는 사실 학교를 안 걸고 재수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조금 후회했어요. 학교를 걸었어야 했나. 많은 수험생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었었던 흘리고 과목이었죠. 안 걸고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 현역 때는 점수가 어느 정도였나요? 영어가 2등급이 나왔고 나머지는 그냥 1등급이 나왔는데 수시 컨설팅 이런 데 가보니까 단국대 치대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생재수. 나는 이제 나의 눈앞에는 연세대밖에 보이지 않는다. 독수리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소린 거잖아요. 야수의 심정, 맹수의 심장을 사실 생재수하기 가지고서 진짜 쉽지 않은데. 생재수는 진짜 안 되는 거란 네. 말이야. 동건님은 혹시? 저는 성균관대 의예과 수시로 작년에 원래도 잘하시는. 그냥 원래부터 고트셨네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성대 의대를 안 가고 한 번 더 하겠다는. 저도 이제 기숙사까지 막 알아보고 가려고 하다가 작년에는 약간 수능 공부를 수시로 가겠지 하면서 열심히 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살짝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의대는 오랫동안 그 학교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니까 그런 후회를 남기고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바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멋있네요, 진짜. 근데 이분도 맹수신데? 네. 이분도 양수셔. 혹시 아무나 이렇게 만점 수석하는 게 아닌가 본데. 혜인님은 혹시? 저는 사실 이제 두 분에 비해 그렇게 잘 보진 않아서 한 1, 2, 2, 1, 3 이렇게 받았어요. 엄청 많이 올리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과를 쓰려고 했는데 가채점이 훨씬 안 좋게 나와서 그러면 교차를 해야겠다 해서 3교차를 썼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로 갔고 반수로 들어왔습니다. 1, 2, 1, 1, 3? 네. 그 정도 성적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가채점표가 그렇게 잘 안 나왔었던 게 조금 아쉽네요. 1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두셨네요. 지금 세 분 다 야수시란 그쵸. 말이야. 지금 그럼 이번에 한번 공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 분 다 과탐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생원 지원을 혹시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 고등학교가 그 다른 과탐 과목들을 다 2학년 때까지 배우고 지원만 이제 3학년 때 배워서 보통은 다 그걸 하나씩 끼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물화생 중에 봤는데 제가 그때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역 때 룸메이가 이제 물리랑 화학은 아무리 잘해도 막
100분이 99 나온다고 저한테 엄청 징징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 그럼 난 생물로 가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약간 서울대를 못 가게 된 게 선택 과목의 이슈도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지? 아 근데 별로 그렇게 후회하진 않는 게 그냥 제가 생지를 어쨌든 재수할 때 똑같이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많이 아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도 네. 인기를 봤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바꿨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혜인님은 어떤? 저는 물원 생원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내신으로 들었던 거는 물화생 원이고 지구과학 같이 이제 암기나 지엽적인 내용을 싫어해서 지구과학을 먼저 제끼고 물화생을 골랐어야 했는데 화학을 제가 너무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소거법으로 갔습니다. 물리 훌리로서 물리. 물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화투 생투 선택했어요. 오. 투투. 투투를 하셨다고? 투투 그럼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투투를? 이제 생투는 작년 수능에도 이제 선택을 해서 일주일 전에 생투로 바꿨고 그리고 시대인재 방학이 끝나고 이제 화투를 해야겠다 싶어서 7월 초에 바꿨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처음부터 1년 하신 게 아니고 6개월 하신 거네요? 아, 네. 와, 투 과목을 막 6월, 7월에 선택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이제 목표가 서울대에 되면은 이제 투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네. 근데 뭐 6평에서도 표준 점수가 엄청 높게 나와줘가지고 그죠. 그걸 보고 아, 하는 게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90점. 네네네. 맞아. 그럼 세 분 다 어쨌든 목표를 이루거나 목표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이루셨는데 약간 소감이 있나요? 저는 사실 처음은 너무 좋았는데 점점 이제 입시 뭐 면접 준비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삼수 안 하게 돼서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이과로 옮겼으니까 아 이제 이과 수업을 듣겠구나 해서 좋았어요. 다들 엄청나게 소박한 소감이네요. 지금 이제 뭐 주변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나 반응이 엄청 뜨거웠을 것 같은데 약간 주변 반응이 어떠셨나요? 성적 발표일 전날에도 무슨 제 학교랑 성씨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막 친구들이 설마 너냐고 너가 좀 잘 볼 줄은 알았는데 사실 그 정도일 줄 몰랐다. 그 기사 뜨고 나서는 약간 어땠나요? 뭔가 처음으로 어쨌든 언론이나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일단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제 사진이 자꾸 막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들어가도 막 있길래 다시 또 앱 나가고 그냥 계속 네. 네,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경신과의 인터뷰를 동의한 이유는 뭔가요?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선택권이 없는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일이랑 그 다음 날만 조금 하고 아 더 이상 못하겠다. 네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수능 첫 번째 만점자인가? 그 HOT가 뭐예요? 아, 그런 것처럼 내가 만점 받으면 어떤 강력한 멘트를 날려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 항상 준비한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상상도 해보신 적 없어요? 그냥 막 장난으로 네. 막 만점 받을 준비하자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게 그냥 정말 장난이었어가지고 주변에서 막 뭐 물어보지 않았나요? 막 어떻게 그렇게 올렸냐 점수. 그것보다 이제 올렸냐 보다는 뭘 했냐, 뭐 풀었냐, 네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줘요? 그냥 일단 이제 국어 콘텐츠 푼 거 쭉 써주고 수학 콘텐츠 뭐 쭉 써주고 그럼 혹시 재수를 선택할 때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시대인지 N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많이 가기도 하고 약간 고등학교 4학년은 다 시대인재로 가는 것 같은 주변 그런 의견. 네 그런 루트가 있기도 했고 특히 이과인 친구들한테는 뭔가 과탐도 그렇고 되게 자료도 많이 주고 선생님들도 되게 좋다고 많이 들어서 저는 대전에서 시대 단과를 2개 들었었는데 둘 다 과탐으로 그때 서바이벌 풀면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고 동관님은? 아 저는 그 묻기 실적을 봤는데 아 실적. 서울대학교 이해과 15명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여기서 15등 하면 가는 건가? 근데 들어왔는데 그 15등이 엄청 어려운 거를 네, 하면서 잘하니까 깨닫게 너무. 되고 그래서 네, 1등을 한 네. 거잖아. 15등 너무 낮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럼 혹시 시대인재 어떤 그 강사분들 중에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강사분이 저는 그 문학 김재훈 선생님 강의가 엄청 네 저랑 잘 맞기도 했고 또 제가 문학을 원래 좀 많이 어려워했는데 되게 많이 교정이 된 것 같아서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물리학원 그 김성도 선생님 김성도 선생님. 수강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푼다고? 이런 그렇지. 느낌도 많이 받았고 한 3초 만에 문제가 끝나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아 시대인재가 이렇게 좀 다르구나. 저는 이제 가장 큰 고민이 과탐이었어서 이제 화학2의 강준호 선생님과 아, 이제 생명과학2의 최수준 선생님의 수업이 제일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 선생님 들었거든요, 생투. 그럼 혹시 시대인재 사실 강사분들도 좋지만 컨텐츠로 또 유명하잖아요. 시대인재 또 제종 가면 컨텐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컨텐츠나 좀 이제 두 과목 특성상 자료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시중은 거의 없으니까. 네, 과탐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후반기부터 이제 주 2회씩 계속 꾸준히 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또 괜찮은 퀄리티의 문제가 나오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리학 원 서바이벌이 시중에 있는 물리학 원 모의고사 중에 제일 어렵고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고 약간 의외로 그 국어 디커넥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하프 모고편을 파이널에 주고 엄매편도 파이널 시즌에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루에 풀 실무 한 개 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하프 모고 이제 1회랑 엄매 1회 이렇게 해서 풀었던 게 가장 감 유지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데 수학이랑 과학 그냥 서바이벌 모의고사들이 다 좋았던 것 같은 게 되게 양을 많이 줘서 그냥 양치기 하기도 좋고 시간 보내기도 좋고 다 좀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바이벌 말고 다른 시중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셨나요? 저는 과탐은 그냥 인강 선생님들 거를 좀 샀었는데 그거 외로는 잘 안 산 것 같아요. 파노라마라는 화학2 모의고사와 이제 지카프 팀에서 만드는 그 테일러 모의고사를 활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던 것에 대해서 학원의 도움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엄청 어려운 질문이 나오네. 엄청 어려운 질문이지. 0%입니다. 이럴 수가 없고. 아, 저의 재능입니다. 한 6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그럼 어떤 답변을? 한 20%? 이 정도 말씀하시는데 60%라는 건 굉장히 큰. 조금 혼자 했다면 약간 생활적인 부분에서 되게 꼬일 수 있잖아요. 그죠. 강사님이랑 컨텐츠가 한 20% 정도? 이거 학습 분위기가 진짜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서 50% 정도? 네. 오히려 이 네. 컨텐츠나 강사들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것보다도 학습 분위기가 더 좋았다. 네, 왜냐면은 이제 다 같은 컨텐츠를 봤잖아요, 제중에서. 근데 이제 저 친구가 무슨 컨텐츠 풀고 이제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습 분위기가 되게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대인재 N에서 강사님 컨텐츠 이런 거를 보고서 매력을 느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학습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커뮤니티,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낀다. 리안님. 아, 저도 한 60-70% 되는 것 같은데 시대인재에서 되게 자료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성격상 그런 걸 좀 되게 버리는 걸 좋아하는데 또 뭔가 안 풀고 하나도 안 풀고 버리긴 좀 그러니까 그냥 이 쌓여있는 종이들을 버리기 위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냥 뭔가 약간 자연스럽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버리기 위한. 버리기 위한 공부. 이걸 다 버려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그럼 혹시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빡빡한 일정도 있지만 네. 좀 그쪽에서 좀 재밌었던 일이나 그런 건 있었나요? 저 있어요. 재미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한바탕 이제 사건이 많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여름에 한번 하원을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저희 반 친구들이 웃으면서 하는 걸 봤어요. 네. 너네 오늘 집에 가 하니까 네. 다시 신나게 집에 갔다. 네, 다 같이 막 신나게. 전 너무 좋았어요. 이제 가도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기 퇴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라서 기다리고. 만점자들도 조기 퇴근은 즐겁다. 소소한 공통적으로 그냥 시대인들 안 갔을 때 즐겁다. 시대인재가 좋은 거야? 시대인재 받기 좋은 거야? 네, 오늘 이렇게 수능에서 훌륭한 성적을 받으신 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는데요. 확실히 뭔가 야수의 심장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셨지만 사실은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시대인재에 대해서 좀 색다른 장점들, 좀 새로운 것들도 좀 많이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은 어땠어요? 저도 이제 만점자들 많이 봤지만 실제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들어볼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되게 들어보니까 되게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만점자 그리고 수석분들의 공부법 이런 것도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타이밍인데요. 그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 분의 공부법 그리고 루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